네, 121페이지 2번 삼포도와 표준편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포도하고 표준편차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삼포도에 대해서 배우겠죠. 삼포도란 무엇인가? 삼포도는요,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삼포도에서 도는 어차피 정도가 되겠죠. 정도. 산은 산계 혹은 분산, 이렇게 흩어져 있죠. 산계 흩어져 있는 거, 분산도 흩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는요, 포교입니다. 포교 뭡니까? 널리 퍼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교는 종교죠. 종교를 퍼뜨리는 것을 포교라고 하죠. 산은 산과 포가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넓게 흩어진 혹은 퍼진 걸 말합니다. 삼포도. 삼포도는 퍼지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다. 이렇게 한자어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가 흩어져 있다? 바로 별량들이 대표값. 우리가 배웠던 대표값은 뭡니까? 평균 처음에 배웠었죠. 그 다음에 중앙값. 세 번째는 최빈값인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삼포도하고 관련된 거는 가장 이 세 개 중에서 평균을 경계로 봅니다. 평균. 됐습니까? 평균을 경계로 본다. 첫 번째 살펴볼 게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요. 삼포도가 그럼 크다는 건 뭔 말입니까? 삼포도가 크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많이 흩어져 있다. 멀리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삼포도가 크다는 것은요, 멀리 흩어져 있다. 삼포도가 적다는 것은 삼포 자체가 흩어진 정도니까 흩어짐이 적다. 밀집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삼포도는 여러 가지 있으나 우리 여기서는 뭘? 평균을 중심으로 배우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평균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됐죠? 설명을 보겠습니다. 동현이와 진웅이가 5회에 걸쳐서 수학 점수를 봤는데요. 계산은 뭐 안 해보겠지만 수학 평균이요 70점으로 갔대요. 동현이와 진웅이가. 그래프를 그려버리니까요 다음 같은 분포 상태가 나옵니다. 동현이 같은 경우는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80점, 60점이 이렇게 분포 있는 반면에 진웅이는 70점이 없어요. 그 대신 50점, 80점, 90점. 그래프를 보니까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80점하고 60점만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80점, 90점, 50점 보시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여기가 한 칸이라고 보신다면 여기는 몇 칸입니까? 두 칸이죠, 두 칸. 여기도 두 칸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얘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삼포도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얘는 삼포도가 적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보다 밀집 정도가 큽니다. 밀집이 더 잘 돼 있다. 이렇게도 바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밑에 해석이 나왔군요. 70점 주위로 밀집되어 있어. 70점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어. 즉 누가 삼포도가 크다? 진웅의 점수가 삼포도가 더 크다. 이와 같이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을 평균과 같은 대표값만으로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삼포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체적인 경향입니다. 평균은요 숫자 하나밖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경향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따라서 애들이 가운데 모여있느냐 아니면 흩어져 있느냐 존재는 삼포도가 필요한데 바로 분산과 표준편차입니다. 이제 표준편차를 배우게 될 건데요. 분산과 애들이 크면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삼포도가 분산과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애들이 작으면 가운데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편차란 무엇인가?
얘는 방금 본 것처럼 표준 편차에 편차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편차란 무엇이냐? 바로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고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이거는 좀 이따가 증명을 한번 해볼 것이고요.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평균보다 작은 편차의 편차는 음수다. 절대값이 클수록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가까이에 있다 라고 했죠.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1, 2, 3, 4, 5.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평균입니다. 얘들 뭐라고 부르죠? 별량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표를 만들고요.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이 구해져 있기 때문에 편차는 뭐 한다고요? 별량에서예요. 평균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별량 1에서요 3을 빼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 얘는요 2에서 2를 빼주니까 얼마가 나와? 3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3에서 3을 빼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0. 4에서 3을 빼주니까 1. 5에서 3을 빼주니까 얼마 나온다? 2. 얘들 합하면요 마이너스 2, 0이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니까 합은 얼마 나온다? 0. 0이 안 나오면요 편차가 0이 안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다. 그쵸?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편차가 이렇게 나왔어요.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편차가 이렇게 5개가 존재합니다. x의 값은 얼마냐?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거의 합은 얼마라고요? 0입니다. 합이 0이 나와야 돼요. 5, 플러스 5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는 얼마가 나온다? 바로 x는 1이 정답이 나오겠죠. 이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문제도 나올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됐습니까? 왜 또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로 할게요. x1, x2, x3. 얘 평균을요 m이라 잡아볼게요. 됐습니까? 평균은요 그러면 m은 x1, x2, x3를 더한 다음에 몰라 3으로 나눠준 걸 겁니다.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3m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넘겨볼게요. x1 빼기 더하기 x2 더하기 x3 빼기 3m은 0이겠죠. m을 분리할게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빼기 m 빼기 m 빼기 m은 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 다음에 x1, x2, x3 빼기 m 빼기 m 빼기 m은 0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에 얘랑 하나씩 묶을게요. x1 빼기 m 더하기 x2 빼기 m 더하기 x3 빼기 m.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얘가 뭡니까? 편차예요. 얘도 편차입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별량에서 평균을 뺐더니 얼마가 나온다? 편차. 얘도 편차고요. 편차입니다. 편차를 다 합했더니 얼마 나온다? 0이다. 이거는 평균의 정의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쵸? 선생님이 얘는 좀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예로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이 부분은 예로 들었던 거고요. 얘는 선생님이 문자로 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왜 0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그쵸? 두 번째 1번은 체크됐고요. 2번 보겠습니다.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평균보다 큰 별량은 1, 2라는 양수가 나왔죠. 평균보다 작은 1, 2는 음수가 나왔습니다.
증명이 됐죠. 바로 얘로. 그 다음에 여기 별량이 평균과 같으면 편차형이다.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별량과 평균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나오겠죠. 당연하죠. 별량 빼기 평균인데 둘이 같아. 그럼 당연히 0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까지 설명할게요. 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평균을 구한다. 왜냐하면 편차는요, 뭘 빼줘야 돼요? 평균을 빼줘야 돼요. 평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이것도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하고 1은요. 마이너스 1하고 1은 한 칸씩 떨어져 있어요. 절대값이란 말인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클수록 2하고 마이너스 2는 두 칸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1은 한 칸.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2는 두 칸. 그러니까 이 숫자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3하고 마이너스 3은 3칸, 4하고 마이너스 4는 4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에 상관없이 숫자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진다. 클수록 멀어진다. 편차가 플러스 4면 4칸, 마이너스 4도 4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한 칸씩,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두 칸씩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서 우리 평균이 나왔을 때 구하는 게 있습니다. 평균이 나왔을 때 어떤 수를 구하는 거? 82, 85, 87, 80 그냥 x라고 잡을게요. 얘 평균이요. 평균이 얼마다? 86이다 라고 잡을게요. 그럼 x는 얼마냐? 이런 문제로 쳐볼게요. 그러면 얘를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86이다 이렇게 식을 잡아도 되지만 우리 뭘로? 편차의 충합은 0이다로 풀 수 있습니다. 편차 얼마죠? 마이너스 4고요. 편차 마이너스 1이고요. 편차하면 빼주니까 1. 얘는 모르죠. 얘는 모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벌써 합이 되려면 합이 얼마가 된다? 0.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면 돼요? 4. 플러스 4 되면 됩니다. 플러스 4. 뭘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그래서 x는요 86에서 4만큼 크면은 정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편차를 이용하면. 쓸모가 많죠. 됐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평균 우리 앞에 핵심 문제 4번인가 3번에서 선생님이 했던 문제입니다. 3번. 다시 한번 이런 거를 익혀두시면 어렵게 풀었던 문제, 지겨웠던 문제가 더 쉽게 풀린다는 거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평균을 구할 때도, 우리 평균을 구할 때도 편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한번 이용해 볼까요? 우리 만약에 180, 182, 184, 180, 8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거 평균을 구하라고 쳐. 평균 구하기 너무 힘들죠. 더하기 하기.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180을 놔두고요. 이거 0이죠. 얘 2죠. 얘 4죠. 얘 8이죠. 180을 기본으로 해서 얘를요 평균 내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6이고요. 얘가 얼마죠? 8이니까 14죠. 4과목이니까 얼마다? 14, 4로 나누면 4, 3, 12. 20이니까 3.5. 얘를 얼마? 얘한테 더해주면 평균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183.5가 평균으로 나와버립니다. 어때요? 이건 편차는 아니지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180을 기준으로 해서 편차를 약간 응용한 겁니다. 180이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를 기본으로 놓고 늘어난 수 그걸 평균이라 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편차가 3.5가 정도 올라가 있어. 그러면 0이 돼야지 평균인데 3.5가 올라가 있어. 그럼 3.5를 높게 평가해 주면은 평균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죠?